다음 형국로는 종류를 알아보면 종류에는 사람 모양의 옥녀봉, 장군봉, 신선봉, 선비봉 이런 식으로 사람 모양의 산모양이 있고, 그 다음 동물 모양 용, 호랑이, 개, 말, 소 여러 가지 형태로 또 동물 모양의 산 모양도 있고, 그 다음 조류, 봉황, 학, 기러기, 닭, 제비 이런 산 모양들도 있습니다. 자, 학이 좋겠습니까? 봉황이 좋겠습니까? 닭이 좋겠습니까? 봉황, 학, 닭. 다 봉황도 멋지고 다 학도 멋지고 닭도 멋지다면 이 중에 어떤 것이 제일 좋으냐? 우리 조선시대에서는 닭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사랑차에 옛날에 가보면 족자를 만들어가지고 벽에 걸어놓기도 했던 그림이 수탉 그림이기도 했습니다. 한번 기억이 나십니까? 옛날에 수탉은 벼슬을 달고 있으므로 우리 자손들 중에서 우리 가문에서 벼슬을 할 사람들이 나온다. 그리고 닭이라는 그 자체에서 알을 많이 낳으므로 자손이 번창한다. 그래서 족자에다가 닭을 그려놔서 그 행운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최고의 형국로는 금계포란형이라고 해서 금계, 금으로 된 닭, 벼슬이 있는 닭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포란, 악을 감싸고 있는 이 형국을 조선시대에서는 최고로 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봉황이나 학보다 닭을 더 우선시 쳤다는 게 참 재미있는 풍수 논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거북이 같은 거, 자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두 개를 이제 구분하는 방법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거북이나 그 다음 자라 같은 경우에는 뒷산이 둥구스름하게 비슷합니다. 꼭 소뚜껑 엎어놓은 것처럼. 그렇지만 앞에 머리가 있는데 이 머리에서 차이가 납니다. 거북이는 머리가 불룩하게 솟아있고, 그 다음 자라는 머리가 납작하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거북이의 혈은 알을 많이 낳는 쪽으로 해서 자궁 쪽으로 있게 되고, 또는 안 그러면 어깨에 힘이 있다 해서 발 쪽에 있게 되고, 자라는 가장 힘이 왕성한 목 위에 있다 해서 자라 목 위에 있게 됩니다. 혈자리가.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경남 양산에 있는 산인데, 이 부분이 거북이의 머리요. 그 다음 뒤쪽이 거북이의 몸체로 해서 이제 꼬리 쪽으로 내려가는데, 마을은 어디에 입지하고 있다? 자궁 쪽에 마을이 입지하고 있게 됩니다. 거북이처럼 보이십니까? 머리가 불룩하게 조금 솟았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경정릉입니다. 뒤에가 소뚜껑처럼 엎어놓은 것 같은 산에 그 다음 자라 목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겠습니다. 자라 목 있는 데서부터 쭉 앞으로 주둥아리가 쭉 뻗어 있습니다. 머리가 없으므로 자라 목 위에, 자라로 판정해서 목 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조류도 있고 꽃도 있고, 연꽃이니 모란이니, 그 다음 매화니 도화니 하는 꽃들이 있고, 그 다음 사물에 관계된 산 모양도 있고, 그 다음 글자에 대한 산 모양도 있어서 이렇게 산 모양으로 나누는 것을 형국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자향론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 자향론은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수자향론, 그 다음 하나는 폐철자향론입니다. 폐철자향론은 나침판, 옛날 나침판을 의미하는데, 먼저 산수자향론, 앞에 좋은 산이 있으면 그 산 쪽으로 마당을 놓고 대문을 열고 했던 방법들이고, 못난 산이 있으면 그쪽에다가 나무를 심고 해서 우리 기운이 못 들어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폐철자약론이라는 것은 옛날 나침판을 가지고 이제 음양오행, 사상팔계, 청간지지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어떻게 향을 정할 것인가 하는 방법으로 따졌던 논리였습니다. 이제는 풍수지리의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그냥 무덤 터만 잡겠다. 안 그럼 어떤 전원주택 터를 잡겠다고만 한다면 역사는 풍수지리에서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문화재를 푼다고 한다면 반드시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중국에서 들어온 이론도 있다 했습니다. 그럼 그 이론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떠한 이론으로 풀어야 되고 그 이론이 들어온 후에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한국의 역사는 밑에다 적고요.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하은주, 그 다음 춘추전국시대, 춘추전국시대에서 진나라가 통일을 하고, 그 다음 한나라가, 그 다음 삼국시대가, 그 다음 진나라, 수나라, 당나라, 송원, 명, 청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이때 당나라 때 통일신라가 있었고 이 앞에 삼국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 송나라 원나라 때 고려시대가 있었고 조선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계속 이어왔던 이론은 무슨 이론이다? 형국론 이론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재를 풀 때는 형국론은 기본적으로 항상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통일신라 시대 때 무슨 이론이 들어왔다 했습니까? 여기에서 형세론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 자향론 이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향론 이론도 이쪽에 구사세 택팔용법이라는 이론이 들어오고 그 다음 송나라 고려 중기 때 지리신법이라는 이론이 들어오고 그 다음 조선 초 때 사대국 포태법이라고 하는 이론들이 자향론들이 여기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향론. 자, 그러면 만약에 삼국시대 때 지어진 사찰이라면 어떤 이론만 갖고 풀어야 됩니까? 형국론만 갖고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 통일신라 이후에 형세론이 들어온 다음에 지어진 사찰들은 뭘로 풀어야 된다? 이 지점이라면은 형국론과 형세론과 초기 자향론을 갖고 풀어야 되고 그 다음 만약에 서원을 풀겠다고 한다면 서원은 조선시대 10대 연산군 이후에 중종 때부터 만들어졌으므로 형국론, 형세론, 그 다음 자향론 여러 가지 자향론들을 다 포함해서 그 문화재를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문화재를 가지고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문화재를 가지고 이 뒤에 들어오지도 않은 이론을 가지고 푼다 그러면 이 문화재는 잘못 풀거나 못 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통일신라 말 때 그리고 고려 초 때 풍수지리의 정말 시조가 있었습니다. 고려 왕건을 도왔던 분이신데 그 스님이 도선국사입니다. 도선국사. 도선국사가 형세론과 형국론과 형세론과 자형론을 통합을 시켜서 사찰들을 짓고 그 다음 그 사찰들에게 풍수 비보를 해서 많은 사찰들을 지었기 때문에 이분을 도선국사를 풍수의 원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때까지는 승려들이 도선국사의 법맥을 이어서 스님들이 풍수의 법맥을 이어 내려왔고 그 다음 조선시대 쪽서부터는 누가 성리학자인 유학자들이 풍수의 법맥을 잇게 됩니다. 근데 이 유학자의 실력이 어떤 실력가들이다? 장원급제한 실력들입니다. 국사책에 나왔던 사람들 정말
당대의 천재들이라고 하는 천재들이 모여서 그 터를 정하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전통가옥을 짓고 거기서 서원을 짓고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했으므로 그 사람들의 풍수 실력은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남겨진 유산들, 문화재를 본다면 그것은 바로 명당이고 그런 문화재를 자주 보다 보면은 우리는 명당 중에 명당들을 이제 찾을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조선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일제시대가 들어오면서부터 양반계급이 사라지면서 갑자기 풍수질이라는 것이 소멸돼 버립니다. 자료들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이 풍수질이 왜 우리 조상들이 이터에 자리를 잡았는지를 알 길이 없어진 거예요. 너무나 급속도로.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쇠말뚝을 박아가면서까지 우리나라 전기를 막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알려준 건 뭐다? 아, 풍수는 무덤만 하는 것이다. 무덤이다. 이러고 우리들한텐 식민지식 기간 동안에 알려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무덤밖에 잘 모르더란 얘기예요. 그 전에 정말 전통가옥이니 서원이니 사찰이니 그다음 궁궐이니 도읍이니 마을이니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풍수가 있는데도 알고 있는 건 너무나 작은 부분들만 알고 있더라. 그래서 반드시 풍수지리에서는 역사를 공부해서 제대로 된 이론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고건축과 문화재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풍수 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세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형세론과 형국론과 자향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형세론에는 또 간용법, 장풍법, 득수법, 정열법이 있다 했습니다. 형국론은 산 모양이 사람 모양이나 동물 모양이나 새 모양 또는 꽃 모양처럼 되어 있으면 그거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거였고, 자향론은 형세론, 형국론에서 터가 정해지면 어디로 방향을 잡고 대청마루나 마당을 열 것인가 하는 것이 자향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반드시 어느 시기 때 만들어진 문화재이냐를 다 따져서 어느 이론을 적용할 것인가, 그렇게 접근해 나가면 풍수는 조금씩 우리 문화재와 그리고 우리와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가까운 학문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백두대간과 산경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두대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